인간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항상 불평하면서도 주어진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행동한다. 세네카.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만약 죽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안 되어서, 기회가 없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불교의 장로인 알루 보물레의 어머니는 그가 3살 때부터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는 이 덕분에 올바른 진리를 체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죽는 존재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올바른 자신만의 철학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번에는 더 많이 실수하겠어요. 그리고 더 편안히 살아가겠어요. 더 유연해지고 이번 여행보다 더 재미있는 일을 잔뜩 하겠어요. 매사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에서 수영하겠어요.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먹고 콩은 더 적게 먹겠어요. 어쩌면 문제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상상 속의 문제는 줄어들 테죠. 저는 항상 얌전히 살아왔고 바보 같은 짓도 조금은 했어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바보 같은 일을 더 많이 해보겠어요. 앞날을 생각하며 살기보다 그 순간만을 살아갈래요. 저는 어디에 갈 때마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온도계나 핫팩, 비옷이나 낙하산 없이는 어디로도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가벼운 차림으로 여행하겠어요. 봄에는 더 일찍 맨발로 걷고 가을에는 더 늦게까지 맨발로 다닐 거예요. 춤도 더 많이 춰보고 더 많이 회전 목마를 타고 더 많은 데이지를 딸 거예요. 삶의 매 순간을 더 활기차게 살아갈 거예요. 이 작품은 미국의 시인 나딘 스테어가 인생의 황혼기인 85세에 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이라는 시입니다. 화자가 후회하는 이유는 바보짓 하지 말라는 남들의 말에 휘둘려서입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인생을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순간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바라보고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순간 이런 규약은 사라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해집니다. 이렇듯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다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세계 역사상 최고의 작가로 꼽히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방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사람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의식도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도스토옙스키는 농노 해방 운동에 참여했다가 러시아 황제의 군대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8개월의 감옥 생활 끝에 총살형을 선고받습니다. 형 집행 직전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나의 삶은 끝없는 영원처럼 느껴지며 1분이 100년 같으리라. 만약 내가 살 수 있다면 인생의 1초도 소홀히 흘려보내지 않으리라.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마치고 머리에 두건이 씌워졌습니다. 병사들이 총을 발포하기 직전
갑자기 형장으로 마차가 달려오더니 황제가 특사로 죄수들의 형을 감형하였음을 알렸습니다. 사실 황제는 그들을 처형할 생각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일종의 경고를 한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 이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방황하지 않게 된 그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꼽히는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쓰게 됩니다. 그의 삶에서 대체 무엇이 달라졌던 걸까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마주보고 후회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말 죽음이 눈앞까지 찾아오고서야 도스토옙스키는 온전히 죽음의 존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고 덕분에 삶의 소중함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써지는 대로 글을 썼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죽음을 마주한 순간 당신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삶이 부여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시간은 이별을 담보로 한다. 이건 독자분께서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아버지께 맥주를 사드려야겠다. 어느 월급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에서 맥주 한 박스를 사서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곧바로 건배를 외칠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고마워, 내일 마실게. 왜 곧바로 마시지 않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 날 일하는 와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진행성 위암이라고요? 남은 시간이 3개월뿐이라고요? 위장 입구가 암덩어리로 막혀있는 상태라 튜브를 통해 영양제를 넣어야 하니 즉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순간의 마음을 표현하자면 이런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감사하다고 제대로 말씀드리지도 못했는데, 효도조차 하지 못했는데, 목전까지 찾아온 아버지의 죽음. 만약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건 한참 뒤일 거라고 바보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선물한 맥주를 한 입도 마시지 못하고 이런 순간이 오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말도 안 돼. 지금도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는 지극히 철저한 원칙주의자답게 의사의 진단대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3개월 동안 저는 할 수 있는 최대한 아버지를 열심히 돌봐드렸지만 아버지의 예정된 죽음을 없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순식간에 영원한 이별이 찾아왔죠. 언젠가는 번듯한 아들 노릇을 할 수 있을 거야. 언젠가 할 거야. 그때가 오겠지. 다짐하며 생각했던 것들 중 무엇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울고 뉘우쳐도, 아무리 출세를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시간을 유예시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 같은 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효도든 감사하다는 말이든 하려면 지금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몸과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요.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퇴원할 때 정말 조금이지만 제가 사드린 맥주를 조금 마시셨어요. 맛있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유일하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제야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제 감정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 같은 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라는 건 지금밖에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사랑해요. 후회하기 전에 당신의 진심을 부모님께 전해보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전해지지 않은 진심을 전해보십시오. 이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만약 지금 당장 죽는다면 무엇을 제일 후회할까라는 주제로 한 출판사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죽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내 자유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즐겁게 육아하지 못했다. 48세 여성. 부끄러워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52세 남성. 회사 경영에만 필사적으로 힘을 쏟느라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42세 남성.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할 일 55가지라는 책에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어림잡아 계산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설날과 추석 기간을 합친 6일로 계산합니다. 또한 하루에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11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부모가 60세부터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부모님의 남은 수명 20년 곱하기 1년에 만나는 날의 수 6일 곱하기 하루에 함께 있는 시간 11시간은 1320시간. 날짜로 계산하면 고작 55일. 당신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2개월 남짓입니다. 삶은 죽음을 담보로 합니다. 이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살아 숨쉬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친구, 연인, 아내, 부모님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증오하고 관심을 가지고 아무런 관심조차 없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어쩌면 잘 산다는 것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마음껏 하고 산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멀리 가지 않고 부모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당신에게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셨습니다.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2살이 넘을 때까지 매일 7번 기저귀를 갈아준다면 기저귀를 무려 6,000번이나 갈아준 것입니다. 부모님은 밤에 당신이 울면 졸음을 이기고 다가와 부드럽게 달래주시고 열이 나면 최선을 다해 돌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유난히 고된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의 사랑을 당신이 철들기도 전에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아니 오늘부터는 부모님에게 작게나마 감사함을 전해보십시오. 부끄럽다면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대신 간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아도 됩니다. 더 다정하게 말을 한다든지 말하는 것을 보다 귀담아 듣는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건 없고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은 관계를 재정립할 수도, 정말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대단한 무언가가 아닌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은 보다 심오한 영역을 다룹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실 나 스스로가 부모를 선택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이 부모님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지금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은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생애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삶은 비로소 시작된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는 존재다라는 생각은 의식적으로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현실적으로 마주할 때 오히려 삶을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기회가 되면이라고 되뇌이며 미루고 표현하지 못했던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책을 읽으며 좀 더 깊이 있게 삶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